재테크 공부에 어릴 때부터 너무 집중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알려줘야 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추구할 길이 있는데 그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거를 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죠. 이 뒤에 뭐가 있냐면요. 수백 년의 역사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제 옆에 이렇게 말끔하신 교수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이분 소개를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하시고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그 TV에 나와서 이제 유명해지신 현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제를 가르치시는 그 정확히 재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홍기훈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번만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기훈이고요. 경제학 박사입니다. 근데 경영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재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제가 인연이 된 게 최근에 위대한 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이라는 경제학 도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받아보고 너무 좋아서 이제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요,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초보인 마음에서 질문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 공부는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재테크 공부라는 말도 많잖아요. 경제 공부하고 재테크 공부하고 뭐가 다른가요? 요새 이제 영상들 좀 많이 보다 보면 저도 이제 아이를 가진 부모로 네. 아이들한테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심지어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죠. 애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나는 공부를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어떻게 이걸 가르쳐야 될까를 고민을 하면서 영상들을 조금 보다 보면 요새는 좀 돈 버는 방법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아이한테 경제적 자유를 주는 게 목표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어떻게 하면 아이가 빨리 많이 벌어서 이거를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게 재테크입니다. 그러면 돈을 단순하게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데 주력을 주면 재테크고 그렇죠. 경제 공부네요. 경제 공부라고 하면은 이게 경제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정확히 돈이라기보다는 부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어떻게 소비하고 저축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소비라고 하는 것, 소비와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내가 현재 지금 할 소비보다 많다면 그 소비를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린 저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저축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재테크에서 경제학 중에 재테크에 걸리는 딱 그 부분인데 네. 사실 경제학에서는 목적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저축한 돈이 어떻게 재투자가 돼서 사회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 돈이 어떻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경제 공부는 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면 재테크가 그 경제 공부의 부분인 건 맞으나 경제 공부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약간은 목적성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그럴 수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있는 게 재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에게 재테크를 가르치는 목적은 결국에는 아이가 장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전업 투자를 하거나 하는 거를 원할 때 재테크를 가르쳐야 하는 거고요. 경제를 가르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상식을 쌓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는 경제 공부는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할 기본 소양 같을 것 같은데요. 실은 저만 해도 부끄럽지만 공부는 잘했지만 경제 교육 같은 건 거의 안 배웠어요. 그래서 대학교 넘어서 사회인이 돼서 아름아름 조금씩 배우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미래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하는 학생들은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목적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내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그 기초적인 지식 중에 하나를 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교수다 보니까는 이 초중고 과정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국민들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주는 게 초중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히 원론적인 얘기죠. 그렇죠. 원래 예. 본래적인 의미죠. 원론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사실 경제학은 그 중에서 사회와 경제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교육이 왜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라보기 위해서 라는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공황이 오면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때 국민들은 어떤 문제를 겪었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아가면서 내가 앞으로 내 삶을 40년, 50년을 살아갈 때 외부 환경 변화라든지 사회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충격 아니면은 뭐 특별한 다른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기초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부모면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재테크 공부에 어릴 때부터 너무 집중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규교육 과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돈이 중요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돈에 너무 집착을 시키게 된다는 거는 강박을 쌓아줄 수 있거든요, 아이에게. 그래서 실은 일부 학부모님들은 돈에 대한 관심을 의도적으로 끊으라고도 하긴 하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저도 사실 그런 축에 속하고 전 집에 TV까지 없애버린 케이스거든요. 아이들이 TV를 보면은 영상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다 보니 좀 그런 문제들이 이 아이에게 나중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돈은 분명히 필수 조건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 조건은 맞거든요. 네. 하지만 그게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돈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에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실 우리 삶의 질이라는 거는 내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나이 들다 보면 그게 깨닫게 돼요. 이게 뭐냐면 1,000억이 있는 것과 2,000억이 있는 것과 100억이 있는 것의 차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0억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00억이 있고 아니면 50억이 있고 아니면은 더 작은 돈이 있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들다 보면. 그게 어릴 때 근데 2,000억이 더 좋은 거다라고 계속해서 세뇌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확률적으로 이제 여기서 물론 그래서 2,000억을 벌면 너무 좋겠죠. 확률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2,000억을 벌어서 마흔에 은퇴할 확률은 제일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 내에서 2,000억을 찍어내서 다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2,000억이 생기겠죠. 받을 수 있어요. 네. 너무 해피하게 끝나지만 그 2,000억은 2,000억이 아닌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확률적으로 내 아이가 2,000억을 벌어서 40에 은퇴할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과연 모두를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부모들이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진짜 안 해봤네요. 총 거시 경제라고 함은 GDP의 합이에요. 네. GDP를 N으로 나눠보면은 내 아이의 기대소득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보면은 대부분 2,000억 벌어서 40세에 파이어 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거 벌어서 은퇴하려고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확률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물론 다 한 50조 벌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너무 좋겠지만, 내 삶의 전략에 최적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아이의 목적 함수라고 우리가 그걸 부르거든요. 목적 함수의 끝을 2,000억으로 잡아버리면 얘는 영원히 불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2,000억에 도달하는 사람은 영원히 소수기 때문에. 재테크 공부에 너무 심취하면 안 된다. 그러면 본질적인 의미에서 경제 공부를 시키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렇다고 예금, 적금, 금리를 알려주는 것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이에게 알려줘야 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경제 공부를 시킨다면서 은행에 데려가서 봐라, 너 이자 3%다. 맞아요. 네가 1,000원 넣으면 1,030원 된다 내년에? 라고 얘기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없는.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그거 해봐야 고작 30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깎아도 못 사 먹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돈이 내가 저축을 함으로써 어떻게 경제 내에서 흘러 들어가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더 저축을 하면 왜 투자가 활성화되는지, 이게 실제로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에서 누가 그 의사결정들을 하고 그 의사결정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게 되면, 그때는 이 아이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금리가 올랐다고? 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게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는, 우리가 사바사케바케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인간의 목적성은 달라요. 네. 그거를 다 2,000억이라고 잡아버리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서 추구할 길이 있는데 그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거를 내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죠. 저는 실은 경제학이나 이쪽에 보면 부재테크를 다루시는 분들은 다 2천억을 향해 가야 됩니다 쪽이 더 메이저지, 이렇게 본질적으로 경제 공부를 왜 해야 돼? 라고 답변해 주시는 분은 잘 못 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부모님이 어떻게 알려주나요? 경제학이란 이 학문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그냥 어려워요. 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어려우라고 만들어진 학문인데 그거를 자꾸 쉽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어디선가 에러가 자꾸 나요.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수학도 쉽게 설명한다고 말로만 얘기를 하지 실제로 쉽게 설명하지 그쵸. 그럴 수 않잖아요. 없죠.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쉽게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안 가르쳐 주고요. 전문가들은 쉽게 가르쳐 준다 그러고 어렵게 가르쳐 줍니다. 그쵸. 그냥 학문이 그런 건데 이 뒤에 뭐가 있냐면요. 수백 년의 역사가 있어요, 사실. 그쵸.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처음에 학부에 들어가서 경제학을 전공하겠다 그러고 수학 수업을 들었을 때 문제는 그렇게 대학대 경제학과에서 수업을 가르치니까 이탈자가 높아요. 그냥 재미없고 어려워요. 어렵고.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그 담당 교수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 읽어봐라 하고 했던 게 노예의 길이라는 하이에크의 책이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재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진 현대의 지식이 그 사람이 1950년에 가졌던 지식보다 훨씬 우월한 거예요. 네. 실은 이 책 보면서 제가 이게 이렇게까지 홍보 안 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은 더 발달된 상태를 보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단초를 이걸 어떻게 생각했지라는 클루를 얻을 수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그게 딱 그거였던 게, 그걸 나중에 보니까 뉴턴이 편지에서 쓴 말이더라고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다라는 말을 뉴턴이 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땐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어쨌든 나는 경제학과 수업을 2년을 듣다 보니까 기초적인 경제학 지식이 다 형성이 된 상황에서 그 책을 보니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노예 얘기를 봤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그 어려운 책을 어떻게 봤냐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이미 교과 과정에 다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 얘기를 보고 나니까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죠. 하나 책들을 읽다 보니까는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은 무턱대고 암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정규교육 과정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토론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머리에 일단 때려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주입식 교육의 굉장히 큰 신봉자 중에 하나인 게, 알아야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걸 너무나도 이제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게, 내가 싱가포르에 있는 해협이 말라카 해협인지 모르고 말라카 해협의 중요성을 얘기할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경제학도 마찬가지인 게, 책을 읽다 보면 별 생각 없이 책을 읽었는데 경제학 지식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조직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데 그걸 교과 과정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럼 교수님 말씀은 이렇게 과거에 있는 경제학 서적 중에 예전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그 지식이 현대화된 것들은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정답과 오답을 가려낼 만한 눈을 가진 채로 예전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재밌다는 거죠. 치트키를 쓰고 있는 거죠. 전 근데 진짜 재밌었던 게,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제가 제일 꽂혔던 게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파트였거든요. 근데 저도 자동차를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금들이 왜 이리 많이 나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면 자동차 한 대를 끄는 데 있어서 너 재료비랑 자동차 그거 말고 도로비, 환경오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세금으로 매기지 않으면 자동차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유리하고 없는 사람이 너무 불공평해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예전에 하나씩 합쳐진 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딱 그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에 삼각형을 봤을 때랑 우리가 지금 삼각형을 본 거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이들이 쌓아놓은 지식 위에 우리가 있다 보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때는 혁신이었던 거죠.